안녕하세요. 템퍼스 이번 주 소식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차트 먼저 보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봉인데 이번 주는 7.8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좀 여전히 낮은 편이고요. 이제 월봉 보면 고점 대비 32%가 빠졌어요. 이제 뭐 거의 33%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두 달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죠. 거래량도 같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나마 좋은 소식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반등보다는 26년 수익을 준비하면서 조금 모아가는 시즌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 오픈 AI 연합, 스타게이트 얘네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AI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 템퍼스도 손정의가 묻어있고 AI로 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많은 하락이 나온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우려들이 조금 해소되고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까지는 조금 흐지부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정도 많이 흔들고 빠진 거면 오를 때 좀 큰 폭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털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뜻이니까요. 뭐 살 사람도 없지만 팔 사람도 없는 상황이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살라고 매력있게 느끼는 사람도 이때 안 사죠. 아래다 그냥 걸어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팔리는데 이제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뭐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숏도 22%, 뭐 여기에서 조금씩 상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35% 정도인데 하락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상한을 해 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공매도 친 곳은 아마 조금씩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소식 다루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는 12월 8일 날 템퍼스 11,000주 정도만 샀습니다. ARKG에서. 그 이후로는 일단 매수는 없는 상태예요. 이제 다음 소식 보시면 TD코인에서 목표가를 재확인하면서 나온 리포트를 좀 봐보겠습니다. 그 리포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목표가는 88불로 유지했고요. 얘네가 옛날에 72불인가? 73불로 매수 의견으로 있다가 이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88불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88불보다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매수 의견을 내리고 홀드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던 기간인데 이번에도 그걸 재확인하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새로운 시각 추가가 있는데 해당 애널리스트 팀이 AI 및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실사에 집중하고 템퍼스를 단순히 바이오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 기술 관점에서 더 깊게 뜯어봤다고 합니다. 구조화된 장기 추적 데이터셋이 제약사의 R&D 연구개발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템퍼스가 이 데이터 분야를 이끌어갈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홀드 의견을 준 거는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당장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갈 단기적인 모먼트, 촉매제가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뭐 기다려 본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매수 줄 법도 했는데 홀드로 준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목표 주가라는 거는 주가가 또 오르면은 또 지들도 올려서 내고 내려가면은 또 내려서 내고 뭐 그거에 맞춰서 좀 내려서 알아서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이것도 좀 중요한데 리포트 뭐 때문에 그렇게 받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리포트에서 좀 집중해 볼 거는 장기 추적 데이터와 공동 분석인데 기존 바이오 애널리스트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인력이 붙어서 템퍼스를 좀 뜯어봤다는 뜻이거든요. 결과는 기술력과 데이터 퀄리티는 진짜다라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AI가 가짜다라고 해서 공매도에 지금 공격을 받고 그때 이후로 공매도가 쌓이면서 그 공매도가 아직 계속 쌓여있죠. 그 기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거기 논리가 조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D코인 기간은 예전에 공매도 리포트 나왔을 때도 기간 내부 고객용 그 메시지로 템퍼스에 대한 뭐 이런 지지를 좀 해줬거든요. 옛날에 영상 다루면서도 한번 같이 얘기했었었는데 템퍼스를 좀 좋게 보면서 옛날부터 좀 추적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질인데 템퍼스의 데이터가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을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라서 제약사들이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높게 샀다고 합니다. 왜 근데 매수가 아니고 보유인가를 좀 확인해 보면 기술도 좋고 미래도 밝은데 당장 다음 분기에 실적 잭팟이 터질지 아니면 대형 계약이 바로 나올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니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거에 동의하는 바예요. 26년을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고 25년은 기대는 하지 말고 오르면 좋고 아니어도 좀 매수해 가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잠깐은 쉬고 그걸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26년을 이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뭐가 좀 더 괜찮을까, 어떤 종목이 좋을까를 보는데 거기에 좀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자금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뭔가 강력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게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AI가 안 좋으면 이것도 영향을 받아요. 좀 템퍼스가 안 좋은 게 의료 갈 때도 못 가고 AI 갈 때도 좀 못 갔는데 의료 맞을 때 같이 내려가고 AI 맞을 때 같이 내려가서 이것 때문에 좀 진절머리 나가지고 빈정 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거든요. 또 어떨 때는 이 두 개가 같이 또 확 타오르면서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점을 항상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로 좀 큰 상승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줬을 때 이미 좀 하락하고 있고 계속 좀 하방에 힘이 실려 있었는데도 새롭게 목표 주가 재확인을 하면서 리포트까지 나온 거는 최소한 지금 가격보다는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AI 기업으로의 재평가인데 리포트 내용 중에 AI 심층 분석을 통해 가치를 확인했다는 멘트가 있었는데 좀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반박도 되고 시장이 템퍼스를 단순한 진단키트 회사가 아니라 팔란티아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템퍼스가 고평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단키트 회사다, AI만 붙여서 주가를 띄운 거다, 이 논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론자들은 이 데이터 플랫폼,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데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 인물로는 캐시우드가 있죠. 결국에 좀 타이밍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데 언제 터지느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중립 리포트가 나올 때 오히려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기 좋은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관이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다만 주가를 띄울 한방 뉴스, 이제 단기적으로 터질 뉴스가 좀 없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도대체 없냐, 뭐가 없냐 이런데 단기적으로 기대할 모멘텀들이 지금 실적밖에 없어요. 4분기 실적인데 그것도 2월에 있거든요. 한참 남았잖아요. 지금 단기한테는 2개월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3분기 때 실적이 10년 만에 흑전을 했는데 거기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떠났다고 봐야죠. 하필 이거 나온 날 AI 그 밸류, 그 공포감에 엄청나게 휩싸이기 시작한 첫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빈정 많이 상해서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거에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뭐가 없네, 좋은 게 터져도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논리도 맞다고 봐요. 저도 실망감이 굉장히 좀 큰 3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보자면은 AI 전문팀이 붙었다는 거는 금융권에서 템퍼스를 이제 진단키트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 좀 더 자세히 본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검증의 의미는 저희 TD 코인에서 코드를 직접 뜯어본 기술 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AI 전문가의 시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이 데이터 구조는 제약사들이 돈을 낼 만한 진짜 기술이다라고 상업적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회사 말만 믿지 않고 템퍼스 데이터를 쓰는 고객사, 이제 제약사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평판 조회를 하는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가 나온 겁니다. 저 AI 팀도 애널리스트들이에요. 애널리스트 팀에 있는 AI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팀에서 같이 합동으로 나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자면은 기술이 가짜면은 고객이 떠나야 돼요. 그 AI 기술 가짜다, 공매도 리포트 나온 게 가짜라면은 이제 고객들이 당연히 그게 재계약을 안 하겠죠. 근데 템퍼스의 데이터 사업 순매출 유지율은 약 140%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기존 고객들이 계약을 끊지 않는 건 기본이고 작년보다 돈을 40%나 더 내면서 데이터를 더 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술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레퍼런스 체크로 양방을 확인했을 때 확인될 수 있는 찍힌 숫자들이기 때문에 뭐 한쪽 말만 듣고 이제 AI 기술 진짜네, 뭐 잘하고 있네, 뭐 이게 아니에요. 이제 고객사랑 템퍼스 회사의 더블 체크로 하고 나온 이제 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TD코에는 템퍼스의 기술력을 AI 관점에서 인정했고 그들이 직접 코드를 보지 않았지만 재계약률 140%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고객들이 이 기술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증명하고 있고, 이제 템퍼스의 AI 저 데이터가 가짜냐 진짜냐의 논쟁을 넘어서 언제 실적으로 폭발하느냐를 좀 지켜보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근데 이런 리포트가 좀 뜨던 말던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안 나오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의 주가를 뻥 튀어 올릴 만한 거는 FDA 소식이랑 보험 수가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4분기 실적 아니면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형 계약 같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4분기 2월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살짝은 없어서 주가를 한 번에 뛰어 올릴 만한
반등할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왜 내렸는데 하면은 뭐 딱히 없어. 기업은 뭐가 뭐 없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오를 때도 왜 올랐어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막 10%씩 이렇게 오르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떨어진다고 다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회사가 진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에 좀 더 집중하면서 회사를 체크해 보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심적으로 안정감을 좀 갖다 줍니다. 다음 소식은 템퍼스의 25년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 발표를 위한 10개의 초록 접수 발표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총 10건의 연구 초록을 발표한다는 소식이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유전체, 전사체, 임상 데이터를 아우르는 멀티모달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유방암의 복잡성을 규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번 헬스케어나 의료, 제약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을 많이 볼 텐데 항상 초록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서 이제 뭔지 많이 아실 텐데 초록은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의 핵심 요약본 또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학회나 심포지엄에서는 수천 건의 연구가 쏟아지는데 연구자들은 전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A4 반페이지 분량의 짧은 요약글, 초록을 먼저 제출합니다. 포함되는 내용은 배경, 왜 이 연구를 했나, 방법,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나, 결과는 무엇을 발견했나, 가장 중요하고 수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론으로는 이게 환자 치료에 어떤 의미가 있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역할은 학회 심사위원들은 이 초록을 보고 발표 자격을 줄지 말지 결정하고 참가자들은 이 초록을 읽고 이 발표는 내 투자나 진료에 도움이 되겠구나 판단해서 발표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템퍼스가 이번에 초록 10개가 채택되었다고 한 것은 세계적인 암학회에서 그들의 연구 성과가 10건이나 발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튜버로 비교해보면 올린 영상 10개가 전부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탭에 올라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록 10건 전체를 주제별로 한번 분류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템퍼스의 데이터가 단순히 진단에 그치지 않고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의사의 처방 결정에 어떻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주제 첫 번째는 신약 및 기존 치료제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인데 가장 돈이 되는 분야고 특정 약이 잘 들을 환자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는 N2 치료 효과 예측 바이오마커 발견. 내용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카텝신이라는 단백질 효소 수치가 높으면 최근 가장 핫한 신약인 에너트의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리얼월드 데이터로 규명했습니다. 이제 저 RWD입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는 의미로는 에너트 처방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HER2 양성 유방암의 면역 항암제 필요성 입증. 내용은 기존 표준 치료, 화학요법과 표적 치료를 받는 HER2 양성 환자 중 종양 변이 부담이 높거나 PD-L1 양성인 환자에게 예후가 나빴다고 합니다. 의미는 이들은 표준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며 면역 항암제를 병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음을 데이터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차 치료제 반응 예측 AI 모델. 내용은 임상 데이터와 유전체, 전사체 데이터를 결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HR 플러스 HER2 환자가 1차 표준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 위험도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보자면 치료 시작 전부터 약효가 있을 환자와 없을 환자를 구분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난치성 변이 심층 분석입니다. 치료가 까다로운 변이를 분석해 제약사들에게 이런 신약이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준다고 해요. 네 번째는 최악의 조합 ESR1 플러스 PIK3CA 동반 변이 분석. 내용은 8,600명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ESR1과 PIK3CA 변이가 같이 있을 경우 뼈전이가 많고 생존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미는 가장 치료가 시급하고 어려운 환자군을 특정해낸 거라고 해요. 다섯째는 변이별 면역 미세환경의 차이 규명. 내용으로는 PIK3CA 변이와 ESR1 변이가 있는 종양은 서로 다른 면역 환경을 가짐을 밝혔고 특히 PIK3CA 변이는 면역 억제 세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의미를 보면 변이 유전자에 따라 면역 항암제 전략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ESR1 변이 발생과 생존율의 상관관계. 내용은 치료 도중 ESR1 변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추적 관찰, 모니터링 했더니 변이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짐을 확인했고 의미로는 장기적인 유전자 검사 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ESR1 변이 환자의 2차 치료 한계 지적. 내용으로는 1차 치료 실패 후 ESR1 변이가 발견된 환자들에게 현재 쓰이는 2차 치료제들의 효과를 분석했으나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미로는 이 영역에 더 강력한 신약이 필요하다는 미총족 수요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리얼월드 데이트 RWD 기반 치료 전략 최적화고
임상시험이 아닌 실제 진료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들에게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치료제 사용 순서에 따른 생존율 비교. 내용은 HR 플러스 HR2 마이너스 환자에게 CDK 억제제를 먼저 쓰는 것이 탁산 항암제를 먼저 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의미로는 의사들이 치료 순서를 결정할 때 확신을 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이 부위별 면역 반응 차이. 내용으로는 암이 어디로 전이되느냐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다름을 밝혔고, 폐나 흉막에 전이된 경우 면역세포가 많아 면역 항암제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의미로는 전이 부위만 봐도 면역 항암제를 써볼지 말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열 번째는 남성 유방암의 인종 간 격차 분석입니다. 내용으로는 드문 암인 남성 유방암 환자를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흑인 환자에게 면역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해요. 의미로는 소수 환자분 남성 흑인에 대한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로 투자자가 봐야 될 거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예요. 캠퍼스는 요리 재료인 데이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 진단키트인 XT랑 XF로 데이터를 얻고 직접 만든 기구, 캠퍼스 렌즈나 AI로 요리까지 해서 세상에 없던 레시피, 이제 치료법 바이오마커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템퍼스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 이게 바로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초록 10개는 템퍼스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전 데모 영상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학회는 유방암 분야의 슈퍼볼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적 최대 규모의 심포지엄이라고 보면 되고요. 3대 암학회인 ASCO, ESMO, AACR, 이게 종합병원이라면 여기는 전세계 최고의 유방암 전문의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이런 곳에서 10건의 발표를 한다는 건 템퍼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건 정도가 뽑혔다는 거는 많이 뽑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라서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뽑힌 거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릭의 트위터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PS 검사로 5만 명 이상 환자의 시퀀싱 이제 분석 데이터를 해서 1,400명의 환자에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었음을 밝혀냈다는 그런 트윗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의 기존 상식은 암 면역 항암제는 보통 이런 지표로 환자를 선별해왔다고 합니다. TMB랑 MSI인데, TMB는 암세포의 돌연변이 개수 높을수록 면역 항암제 반응 가능성이 높고, MSI, DNA 복구 오류 지표인데 MSI 하이면 면역 항암제 반응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TMB 로우나 MSI 로우 환자는 면역 항암제 효과가 낮다, 아예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IPS 테스트가 한 일은 단순히 TMB, MSI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전체 정보, 종양 미세환경, 발현 패턴, 과거 수만 명의 치료 반응 데이터, RWD죠. 이거를 AI로 종합 분석해서 이 환자가 실제로 면역 항암제에 반응할 확률을 예측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또 뭐냐면은 5만 명 이상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겉으로 보면 TMB 로우, MSI 로우, 기존이면 면역 항암제에 안 맞을 환자로 분류돼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1,400명. IPS로 다시 보니까 이 1,400명은 실제로는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순한 테스트 하나의 개선이 아니고 치료 순서 자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 전체 치료 경로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이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치료 하나하나에 따라서 생사가 갈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면역 항암제로 갔는데, 이제 저걸로 검사해서 면역 항암제로 바로 적용 가능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과 시간 생존율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되는데, 의사의 경험과 가이드라인 중심에서 AI 기반 확률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저런 자료들을 갖고 뭐가 더 확률이 높은지, 어떤 치료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이 사람에게 잘 맞을지를 이제 판단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제약사, 보험, 임상시험에도 영향이 끼쳐지는데, 새로운 환자군의 정의가 가능해지고 기존의 실패로 분류됐던 약의 재평가도 되고 보험 적용 논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되게 순기능적으로 좋아지는 영향이 많죠, 좋은 영향이. 그래서 한 줄 요약해보면 예전 기준은 TMB, MSI가 낮으면 면역 항암제에서 탈락됐는데, IPS 플러스 AI로는 겉으로 낮아 보여도 실제 반응할 환자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의미는 AI는 이제 보조도구가 아니라 치료 결정의 핵심 엔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AI가 치료 대상 환자의 정의를 바꾸기 시작했고, 암치료의 룰 자체가 바뀌는 초기 단계 신호라고 본다라고 에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릭은 저런 근거들을 토대로 이제 말을 하고 저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데이터는 팩트고 계속 나오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런 것들이 나라나 이제 의학계에서 계속 인정을 해주고 이 AI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의료 AI 섹터는 또 붐이 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거에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오바마 케어 가지고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템퍼스 주가가 많은 하락이 있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지 않고 조금 힘든 시기지만 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